자, 반갑습니다. 베나이 민족의 베아블라슨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기 초록색 파우치, 아름다운 초록색 파우치인 힐레베르그 텐트 들고 왔습니다. 근데 파우치 자체는 약간 구형 파우치인데 텐트 안에 이제 스킨의 신형 다크 그린 색상의 텐트이긴 합니다. 전에 가져왔던 헬락스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 작죠. 그래서 뭐 유추하기로는 1, 2인용 정도 되는 텐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텐트는 여기 적혀 있는데 아주 작은 텐트죠. 저의 약간 저의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솔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설치해 볼 건데 설치 방법은 알락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도 역시나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긴 한데 일단 지금 이 솔로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치는 방향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도어 때문에 그런데 일단 도어를 이쪽으로 내긴 할 건데 그러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 먼저 조립해 줄게요. 폴은 길이가 리치 폴은 조금 짧고 나머지 이제 두 개의 폴은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쭉 들어서 정상적인 텐션을 가지고 있는 안에 이제 스팅이 달려 있으면 이렇게 들기만 해도 어느 정도 조립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래되거나 하면은 조금 조립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기만 해줘도 조립이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킨을 펼쳐 줄게요. 먼저 도어를 찾아야겠죠. 도어는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팩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망치를 들고 왔어요. 원래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힐레베르그에서도 팩을 박을 때 발로 밟지 말라고 하긴 해요. 발로 밟으면은 팩이 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돌멩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스태킹 망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고대로 망치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온다 가정하고 팩을 일단 두 개만 먼저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을 꽂아 줄 건데 폴은 알락도 마찬가지지만 머리와 발 쪽에 고정되는 폴 먼저 결합해주고 리치 폴을 최후에 고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 같은 경우는 머리와 발 쪽이 흰색과 파란색 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 슬리브에 색깔 맞춰서 끝까지 꽂아주시고 또 이쪽 편도 끝까지 꽂아주신 걸 확인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색상 서로 반대되는 쪽에 슬리브에 꽂아주시고 이쪽 편도 꽂아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마련되게 되죠. 그 다음에 리치폴을 이제 꽂아주시면 됩니다. 리치폴은 빨간 색깔, 여기 폴 끝부분에 빨간색 테이프가 붙어 있죠. 그래서 빨간색에 맞춰서 슬리브에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을 꽂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때 바람이 많이 안 부는 환경에서는 사실 클립을 이렇게 꼽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힐레베르그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에서 클립 꼽는 방법은 높이를 똑같이 유지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 꼽았으면 여기도 하나 꼽고 또 이렇게 꼽고 여기도 이렇게 꼽고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몇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그냥 설치할게요. 오늘은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락과 그 솔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폴 클립이 엇갈리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쪽 편에서 꽂고 하나는 이쪽 편에서 꽂고 그 이유는 바람이 불었을 때 폴 자체가 이 클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솔로는 더블 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폴 슬립 폴을 두 개씩 꽂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씩 꽂았을 때는 서로 이런 식으로 꼽히게끔 하면은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폴을 두 개씩 꽂았을 일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텐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꽂을 때 잘 안 꽂아지면 이렇게 폴을 눌러서 꽂으시면 됩니다.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은 폴 클립을 다 결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씌워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마련되어 있는 오링에다가 꽂고, 이쪽도 꽂고, 이렇게 하면 설치가 일단 자립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돌아가면서 이제 팩을 박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이라인은 한쪽만 지금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만 일단 연결해 볼게요. 가이라인을 꼽는 방법은 어떤 설치 영상 보면은 이 슬리브가 폴이 이 웨빙 끈을 통과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상당히 긴 웨빙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폴을 감을 수 있도록 한 뒤에 당겨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텐션 주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쪽도 같은 폴 위치에 같은 팩 포인트에 이렇게 힘을 주시면은, 연결해 주시면 가이라인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힐레베르그 텐트 들고 왔는데 오늘 가져온 힐레베르그 솔로였죠. 근데 솔로가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장난친다고 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커플 솔로 할 때 그 솔로는 아닙니다. 그 솔로는 스웨덴어로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작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추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솔로 BL도 나왔죠. 블랙 라벨의 솔로도 나왔지만 제가 가져온 거는 레드 라벨의 솔로입니다. 컬런 1200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9mm짜리 폴을 사용하죠. 지금 최근에 나온 솔로 BL 같은 경우는 블랙 라벨이기 때문에 컬런 1800원단을 사용하고, 그리고 10mm짜리 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BL이 적합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국내 환경에서는 레드 라벨인 기존 솔로도 충분하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솔로의 라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드 라벨이고, 거기에 맞춰서 컬런 1200원단 그리고 9mm짜리 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미니멈 웨이트 같은 경우가 2kg 딱 나오고, 그리고 폴과 팩을 포함한 경우에는 2.4k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인용 텐트 치고는 결코 가벼운 무게는 사실 아니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경량 텐트에 비해서는 꽤 무거운 텐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1kg 이상 무거우니까 꽤 무거운 텐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견디는 강도라든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계절의 차이를 보자면 솔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국내 환경에서라면 선자령 같은 곳에 쳤었어도 굉장히 바람에 아주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스커트가 완벽하게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이제 한겨울에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계절용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실내 가서도 보시겠지만 실내도 솔리드 원단과 메쉬도 둘 다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스펙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기면을 살펴볼 건데, 솔로지만 사실 텐트가 작은 편은 절대 아니에요. 길이를 먼저 보자면 이너의 길이가 2m 20cm,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죠. 그리고 폭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장 넓은 쪽 폭, 그러니까 뾰족한 이쪽 폭이 105cm, 그리고 머리 쪽과 발 쪽이 다른데 머리 쪽 폭 같은 경우는 73cm, 그리고 발 쪽 폭 같은 경우는 63cm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전체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폭을 가져요. 머리 쪽은 좀 더 넓고, 배 쪽은 훨씬 넓고, 그리고 발 쪽은 조금 좁고, 그래서 모양이 조금 이상한 형태이긴 하지만 혼자 쓰기에는 엄청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도 55cm의 바닥 길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혼자서 들어가서 본인의 짐을 보관하기에는 사실 엄청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름이나 지금 봄, 가을처럼 짐이 간소화된 시기에는 옷도 부피가 작고, 그리고 장비도 부피가 작으니까 좀 좁은 텐트를 쓰더라도 여기저기 그냥 짐을 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사실 동계가 된다면 옷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침낭도 커지고,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굉장히 커져서 실내 공간에 좁은 텐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솔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쓰기 좋다, 약간 이런 스펙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상 하듯이 실외 디테일 먼저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폴의 구조 형태는
안락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머리와 발 공간, 그 김 쪽으로 쭉쭉 이어지는 두 개의 폴이 이렇게 크로스되게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실과 뒷부분을 만들어주는 폴이 이렇게 하나가 리치 폴이 크로스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굉장히 단순한 가장 기초적인 도면 형태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힐레베르그의 레드 라벨 텐트답게 스커트가 완전히 바닥에 밀착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바닥으로 공기는 전혀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폴컵 같은 경우는, 폴 슬리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감이 두껍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폴 슬리브 자체도 굉장히 여유롭게 되어 있고 한 손가락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컵 끝부분 마무리는 역시나 가장 두꺼운 천으로 어지간해서 이게 닳아서 구멍이 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텐션이 조절되어 있지는 않아요. 폴 끝에 이제 웨빙이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당겨서 텐션을 줘서 설치를 해야 되는 점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가이라인 설치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가이라인을 웨빙이 상당히 길죠. 지금 이쪽 편을 보시면 웨빙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요 안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한번 꼬아서 가이라인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이라인 당겨지는 힘이 이 스킨에만 닿는 게 아니라 이 폴 자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에 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꼬여서. 그래서 당겼을 때 지금 보면 폴이 당겨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스킨에 가해지는 힘보다 폴에 가해지는 힘이 강해져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아래쪽은 따로 꼬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스킨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근데 약간 불편한 점은 저번에 리뷰했던 헬락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 거의 터널형 텐트들은 위아래에 있는 가이라인이 하나로 묶여 있죠. 그래서 한 분만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각각 이렇게 사실 정리할 때 말아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할 때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팩에 고정해야 되는, 팩에 고정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불편하다고는 할 수 없고 살짝 불편하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힐레베르그 로고가 있는 루프가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천이 하나 덧대져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비가 오는 환경에 물이 이제 빗물이 쭉 흘러서 일로 쭈르르 흘러서 내려가라고, 그러면 사람이 출입할 때 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죠. 이 밑으로. 이런 디테일 정말 저는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이런 디테일들이. 그리고 루프가 꽂히는 형태는 힐레베르그 텐트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락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뒤편은 지금 이런 식으로 빼기 어려운 토글 형태로 되어 있고, 앞쪽은 빼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 딱 느낌이 오죠. 뒤에 건 빼지 마라, 앞에 거만 빼서 써라, 이런 의도입니다. 근데 이걸 매번 빼기 사실 귀찮긴 해요. 빼고 꽂고가. 왜냐면 얘가 막 펄럭펄럭하기 때문에 텐트 설치할 때도 막 날아갈 것 같고 하긴 한데, 텐트 폴 구조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빼보면 안쪽에 벤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얘를 약간 루프를 잠시 빼보겠습니다. 자, 루프를 걷어내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벤틸레이션이 존재하는데, 벤틸레이션 밖에서도 열 수 있고 사실 안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지퍼가 안쪽 바깥쪽 다 이렇게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안쪽에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원단을 말아둘 수 있는 토글도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손쉽게 말아서 여기 안에 있는 고무줄을 딱 걸면은 쉽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힐레베르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텐트들은 사실 양손으로 해도 이런 부분을 고정하기가 되게 힘든데,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했죠. 한 손으로 해도 될 만큼 사실 되게 손쉽게 이걸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 지퍼 틈새로 통해서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삼각형으로 마무리된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힐레베르그 텐트들을 보면은 이 도어에 이거 빨간 색깔 토글이 하나씩 마련되어 있어요. 얘는 문을 고정하는 용도입니다. 지퍼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퍼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빨간 토글을 이 안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넣게 되면 지퍼가 더 이상 위로 안 열리죠. 고정되어서 이렇게 걸려서 안 올리게 되는데, 이거 이유는 사실 뭐 문을 잠궈라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문을 잠그는 용도는 아니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지퍼가 이렇게 쭉 풀려갈 수 있으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풀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얘를 걸어놓고 자면은 밤새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문이 열려서 펄럭거리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힐레베르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문 여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열면 되죠, 사실. 문이 끝까지 열립니다. 저 위에 상단부까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말아서 고정을 할 수 있죠. 고정하는 것도 역시나 쉽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웨빙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을 연 상태에서 이 문의 길이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꼭 필요한 거죠. 문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문 좀 닫았을 때 지퍼는 이 위에 상단부까지 열리도록 돼 있고, 얘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퍼를 덮고 있는 이 플랩은 굉장히 잘 반응을 돼 있어요. 되게 두꺼운 전단으로 약간 울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바람은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불게 오게끔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바람 안으로 해서 눈이나 얼음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텐트를 설치할 때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게끔 가정을 하고 텐트를 설치한다 했어요. 왜냐면 힐레베르그 텐트 지금 솔로 같은 경우는 문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바람이 가령 제 뒤편에서 불어온다고 하면은 이 바람이 실내로 들어가서 이 내부를 꽉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훅 하고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게끔 설치를 해야지 제가 실내로 지퍼를 열고 실내로 들어갈 때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도 텐트 설치하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실외는 이 정도 보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라운드 시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레드라벨답게 그라운드 시트가 전실 앞까지 쭉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퍼는 이제 세 방향으로 열리게 되는데, 위로 열리고 옆으로 열리고 그리고 또 옆으로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출입할 때는 이제 이쪽 편 패널에 있는 지퍼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퍼는 지금 보면은 이 최상단부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쪽 분도 끝까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일단 말아서 한번 고정해 볼게요. 제가 쓰고 정리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잔디가 엄청 많은데, 일단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도 한번 고정해 볼게요. 말아서 지금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전실의 크기는 제가 신발을 벗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제가 발이 285, 그리고 등산화는 좀 큰 등산하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신발을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도 여기에 배낭을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이쪽으로 신발을 놓고 이쪽에 배낭을 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사실 실내 공간 자체는 솔로지만 굉장히 널널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오면 딱 먼저 보는 거, 랜턴 고리와 포켓 살펴보겠습니다. 포켓은 이쪽에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중간에 한번 봉제를 넣어서 무거운 물건 넣더라도 크게 많이 처지지 않도록, 지프 자체가 이 포켓 자체가 축 처지지 않도록 해놓은 거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발 쪽에는 당연히 없어요. 머리 쪽만 포켓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랜턴 고리를 볼 건데, 지금 보면 여기도 한 개, 여기 하나, 그리고 쭉 따라서 여기도 하나, 총 3개가 일렬로 이어져 있죠. 이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힐레베르그 솔로 영상을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빨랫줄을 걸어서 뭘 걸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터널 텐트들은 뭘 거는 거를 크게 추천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솔로 같은 경우는 돔 텐트여서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빨랫줄을 걸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내 환경에 쓰시는 분들 여기 빨랫줄 걸어가지고 옷을 말리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을 것 같고, 대부분 랜턴 고리 정도로 쓰실 텐데, 그렇게 쓰시기에는 아주 편안한 위치에 가끔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도어는 저는 이 정도 열어놓고 항상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저는 결로 맺히는 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얘를 완전히 열어둘 수도 있죠. 이렇게 완전히 열어서 이렇게 놔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정한 방식이 문과 좀 다른데, 얘는 밑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고무줄을 탁 걸게끔 해놔서 좀 더 편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문을 닫아보게 되면은 닫아보지? 그러면은 굉장히 쾌적한 실내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리 높이는 딱 가운데 앉았을 때 거의 다일락 말락이에요. 거의 다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높이 자체는 굉장히 여유로운 높이는 아니라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 내부에서 이제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제 물론 바깥에서 비가 들이치겠지만 이 정도 딱 열어놓고 잠궈두면은 충분히 벤틸레이션이 효과를,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공기 잘 순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닫았을 때, 이너를 닫고 났을 때 이제 얘를 열어서 바깥에 있는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벤틸레이션을, 바깥 벤틸레이션을 열어둔 상태에서 여기 상단부 메시를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자게 되는데, 이러면은 겨울에도 상당히 겨울에서도 이 텐트 내부에 결로가 잘 안 차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느껴지거든요, 바람이 살짝 부는 게.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잔다면은 이 공기순환이 내부에서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이 눕기에는 사실 충분한 공간입니다. 발을 이런 정도 둔다 생각하고 머리로 눕게 되면은 머리 위에 공간이 이 정도 남죠.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팔 공간은 이쪽 편은 매우 넓습니다. 지금 보면은 넓죠. 이쪽 편도 팔 하나 둘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하고, 그래서 텐트의 형태 자체는 정말 혼자 쓰기에 넓은, 아주 쾌적한 그 정도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실내 공간도 이 정도로 보는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힐레베르그 솔로 텐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이제 장단점과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힐레베르그 텐트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 굉장히 튼튼한 텐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선자령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왔었는데, 그때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경량 텐트들은 이제 맥도 못 추고 부서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알타이를 들고 갔었는데 알타이도 작살이 났습니다. 힐레베르그 터널 텐트들은 사실 바람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편이긴 한데, 터널 텐트는 이제 원래 그렇게 흔들리면서 바람을 넘기는 형태고, 돔형 텐트들은 바람에 딱 버티는 형태를 가지죠. 기존의 다른 경량 돔 텐트 같은 경우 바람에 의해서 구조가 이렇게 훅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솔로는 그냥 미동도 없었습니다. 실내에서도 사실 큰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잘 수 있었어요. 그만큼 바람에 견디는 강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몸도 가누기 힘든 미친 바람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는 크기도 작고, 그리고 바람에 닿는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에 잘 견디는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높은 강도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람이 잘 견디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2kg 초반의 무게를 가진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아주 경량 텐트들과는, 경량 텐트들과 비해서는 무게가 1kg 이상 차이 나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강도를 가지는 1인용 텐트에서 2kg 초반의 무게를 가지는 거는 뭐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홀 텐트지만 설치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이제 노르딕 타입의 텐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더블홀 텐트들, 이제 MSRU라든지 그런 텐트들은 이너를 먼저 치고 플라이를 뒤집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악천후 상황에서는 이너가 비에 펄딱 젖을 수도 있지만, 역시 힐레베르그 텐트들은 그냥 외부에서 폴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자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편안하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역시나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힐레베르그 텐트들 공통적인 장점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넓은 실내 공간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1인용 텐트라고 하면 사실 국내 분들은 1인용 텐트는 쓸 게 못 된다. 그래서 보통 혼자 가더라도 1.5에서 2인용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는 텐트들을 주로 들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1인용 텐트는 정말 좁긴 좁거든요. 그런데 힐레베르그 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실도 따로 마련되기 때문에 전실 공간도 여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너 텐트 공간도 가장 넓은 공간 같은 경우는 거의 1m 정도 되고, 머리 쪽도 70c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 공간이 넓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너를 떼게 되면 거의 2인용 텐트에 맞먹는 크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컴팩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1인용으로 나온 텐트 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가자면 역시나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습니다. 힐레베르그는 항상 주로 혼자 다니시고 저처럼 솔로로 다니시는데, 간혹 이제 산 정상부라든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주로 다니신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또 다른 단점은 국내 환경에서 사실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계절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스커트가 완전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실내에서 이 상단 벤틸로 들어오는 아주 미약한 바람 정도만 이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아예 쓸 수 없는 텐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늦봄과 초가을만 하더라도 좀 햇빛이 좀 내려찐다면 실내는 굉장히 더워지게 됩니다. 환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깥에는 굉장히 시원한데 요만큼만 들어가도 안에 후끈후끈합니다. 지금 햇빛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솔로 텐트의 사용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 그리고 산 정상부라든지 고도가 높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텐트고, 그렇게 사용해야만 이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이 얼마 불지도 않고 햇빛은 따스하게 내려쬐고 그런 곳에서는 이런 텐트보다는 1kg 초반에 경량 텐트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만 명확하게 설정하신다면 아주 좋은 텐트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솔로 리뷰를 간단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낭민족의 레아브라스였습니다.